자,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보험 청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전자차트 사용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전자차트를 제대로만 사용하시면은요, 이 세 가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입 증대인데요. 귀가 솔깃하시죠? 자, 세팅을 잘만 해두면은요, 누락 청구 자체가 방지가 됩니다. 이거 자체가 수입 증대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신입의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사실 처음에 들어온 신입들이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손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제대로만 차팅을 잡아 놓으면은 이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스텝별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이 입력을 누가 했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몇 건을 입력했는지, 이 사람은 얼마나 실수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리스크 방지입니다. 부당 청구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전자차트 같은 경우에는 차팅도 세팅을 할 수가 있죠. 이 차팅을 제대로만 세팅해두면은 부당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료 요청 대비나 현지조사 대비에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오더라도 이런 작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응대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이상적 차팅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 전자차트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잘만 세팅해 놓으면 차팅 시간은 감소가 되고요. 차팅 효율은 또 극대화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팅이 누락되는 것도 최소한으로 막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병원을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전자차트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차팅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전자차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세팅해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그 시스템에 맞게 차팅 구성에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적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율과 그리고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전자차트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 판독 소견 쓰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 이런 버튼을 좀 만들어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치근단 촬영 판독, 파노라마 촬영 판독과 같은 엑스레이는요, 판독 소견의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치근단 촬영 판독료라고 하죠. 그리고 파노라마 촬영 판독료라고 해요. 여기에는 촬영료와 판독료가 더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70%는 촬영료고요. 30%는 판독료입니다. 자, 이 판독료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판독 소견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CT와 같은 특수 촬영에 대해서는 판독 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비치하셔야 하지만 지근단 촬영이나 파노라마 촬영 같은 경우 이런 일반 엑스레이의 경우에는요, 차팅에 판독 소견을 대체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판독 소견에 들어가야 되는 게 10가지나 되는데요. 사실 다른 것들은 환자의 나이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2가지는 반드시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를 기록해야 되냐? 소견과 결론을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소견은 뭐냐? 너네 이거 왜 찍었어? 이게 소견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냐? 아, 찍었더니 이래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치근단만 그냥 입력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소견과 결론이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물론 그럴 때 치근단을 누르고요. PI를 넣으셔도 돼요. 그것도 판독 소견으로 소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의 버튼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제가 판독 소견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자, 일단 치근단 촬영을 클릭을 하고 이 판독 소견에서 해당되는 걸 하나를 더 클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뭐 우식 없음, C1, C2 이렇게 나오죠. 자, 우식을 봤더니 이거 중에 하나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실제 해당되는 걸 클릭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자, 치근단 촬영 판독, 그리고 우식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버튼명이 지금 의식 확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데 얘가 소견이에요. 소견이 뭐라고 했죠? 너네 왜 찍었어? 우리 의식 확인했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넣어야 되죠. 결론은 우리가 아까 선택한 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의식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소견과 결론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건 제가 문득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요. 레진 충전할 때 1면, 2면, 3면은 잘 넣으시는데요. 몇 급인지를 모르세요. 이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왜 내 머릿속에 지금 자꾸만 지워버리죠. 생각이 안 나. 그때는 분명히 알았었는데. 그렇다고 그때 책을 찾아가지고 또 막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광주함 레진을 클릭할 때 이런 창이 뜨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경우가 몇 급인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거에 딱 맞는 급수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 생활 안에서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요. 이 안에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다 보면 이거 불편해. 이거 왜 자꾸 실수해? 이런 것들을 이걸 버튼에다 어떻게 넣으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어떻게 하면 꼭 들어가게 세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이 보험 청구도 그리고 전자 차트도 재미있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팁은요, 보험 청구도 분석하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요, 관리하지 않으면 그거를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 모든 게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아니고 조금씩 해가면서 분석을 해보고 또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성과 분석을 통한 보험 청구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험 매출을 좀 잘 해보겠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보험 매출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지표로 산출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보험 수입 총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전체 매출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지금 보험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식적인 국가의 자료에 의하면요, 2016년도에 이미 32%였어요. 무슨 얘기냐? 전체의 치과 수입 중에 32%가 보험진료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2016년도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광주암 레진 보험이 됐고요. 그리고 노인 임플란트도 본인 부담금이 30%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상승을 했을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요, 40%에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현재는 지금 국가의 공식적인 자료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 정도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요, 이 지방 쪽에 가면은요, 보험 비중이 50% 이상이 되는 병원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의 보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보험 진료를 신경을 쓰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늠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의사별 보험 수입 통계를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원장님 여러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설렁설렁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어디 인식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삼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수치를 내고 그거를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설렁설렁 하고 계신 분께서 이거 좀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원장님들 딱 뽑아보면 진짜 눈에 확 보이거든요. 어떤 분이 열심히 하시고 어떤 분이 설렁설렁 하시는지. 그래서 이런 것도 통계를 내고 매달 같이 브리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는 진료 파트 및 진료건별 보험 수입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영역이 다르잖아요. 치주 영역 다르고, 그죠? 근관치료 영역 다르고, 외과 영역 다르고. 그러면 각 포션이 얼마나 되는지 각 포션별로 매달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를 보게 되면 이번 달에 이게 줄었어. 왜 줄었을까? 아, 이것 때문에 줄었겠구나. 그러면 다음엔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 12월 달에 치주 포션이 좀 줄어드는 치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12월에 연일의 치석제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스텝은 한정돼 있고 연일 치석제가 많다 보니까 3분의 1당 치주 치석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달에 치주 영역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오래 겪었으면 내년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12월에 너무 밀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좀 환자들이 그 전에 올 수 있도록 11월에 어떤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걸 통해서 11월에 오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문자를 통해서 조금 환자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이런 통계를 내지 않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5번째는 진료 스텝별 보험 수입 통계를 내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건 일반적인 로컬에 많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요즘엔 전담제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사실 이걸 통해서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설렁설렁 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불러 앉혀놓고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수치로 보여주면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요것들은 이제 직접 성과입니다. 보험과 연관된 직접적인 보험에 관련된 매출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거와 연관된 직접 성과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최초 진료가 보험 진료인 환자가 유지되며 일으키는 구매 총액과 소개 총액의 합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소아치과 갔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보험 진료 환자였잖아요. 그 환자가 유지되면서 그 환자에 대한 구매 총액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을 소개시키면서 그거에 대한 소개 총액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그거를 합산하면 그걸 생애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의 생애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 환자의 생애가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험 진료가 얼마나 유의미한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보험 환자가 비보험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험 진료의 퀄리티를 높여서 전체적인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영양평가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액티브하게 우리 직원들이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나요? 뭔가 열심히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으면 지치기 마련이죠. 원장님도 그렇지 않나요? 아마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액티브하게 하고 싶다면 그게 꼭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너희 잘했어.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작은 보상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많은 병원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냐면 팀별로 간식비를 지급해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의 보험 매출이 얼마 이상 됐을 때 간식비를 지급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일정 보험 매출을 달성하면 그 병원 사람들이 전부 다 놀이공원 가는 그런 이벤트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거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또 세 번째로 진료 의사별 인센티브나 어떤 인센티브적인 영역을 가져다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거에만 매몰되다 보면 잘못하면 잘못된 청구들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된 상태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자칫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되 이거에 대한 어떤 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험 담당 직원의 영양평가도
그냥 단편적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조합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보험 청구 영역이 단순한 영역이 아니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하고 있고요. 단순히 보험 청구 검토만 하는 게 보험 청구 담당 직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정말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쪽 직원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험 청구 성실도를 사실 언제 이거를 제때제때 넣었냐 이거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보험 청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때그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잔소리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며칠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딱 정하시고 대신 그때는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시간적인 배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심사 결과 통보서를 분석하고 공지하는 것도 보험 담당하는 직원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심사 결과 통보서는 지금은 다들 분석을 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분석해서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공지를 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험 청구 담당자는요, 본인만 하면 안 되고요.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보험 청구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조정 금액만 0원이면 그냥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되게 많으시고 이상하게 좀 그렇게 끌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정 금액이 0원인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자꾸 조정금액 0원 나온 거를 잘한다 이야기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향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하향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주죠? 그거 자체가 손해가 된다는 거죠. 조정금액이 0원이지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애매한 영역이 있어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실제 심사 담당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어필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그죠? 재심을 할 건지 아니면 그거에 수긍을 할 건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조정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정금액 0원인 거를 목표로 두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청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피드백하고 그 사후에 대한 처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그거를 평가 기준으로 가져가셔야지 이상적인 보험 청구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십니다. 자, 세 번째는 루틴한 교육 프로세스 구축하는 걸 사실 보험 청구 담당 직원이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진료실에서 입력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교육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셔야 됩니다. 실제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역량을 심사 파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신입 직원이 초기 입력을 할 때 피드백하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해요.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꼭 실수하는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실수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안 알려준 우리가 잘못인 거예요. 신입 직원이 처음에 잘못했으면 그걸 알려줘야죠. 안 알려주고 실수하면 여기서 수정하고 실수하면 여기서 수정하고 그러면 계속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입 직원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 한 3, 4일은 바짝 그 입력한 것에 대해 피드백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직원별 보험 청구 역량 관리인데요. 최근에는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실제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보험 청구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자차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해보세요. 이 하나 시작하는 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됩니다. 시스템 하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죠. 이거 되게 하기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시스템 사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다이어트가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이 다이어트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 되고요. 매일 저녁에는 조금씩 먹으면 됩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게 어렵나요? 전혀 아니죠. 또는 우리가 이걸 모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거를 가져다 해야 되는데 그 하는 게 잘 안 되는 것뿐입니다. 병원 시스템도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너무 머리 아프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에 루틴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그 좋은 습관 하나로 모든 시스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습관이 익숙해지면 또 하나의 습관을 넣으세요. 또 그 습관이 익숙해지면 또 좋은 습관 하나 넣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병원의 시스템은 탄탄해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의 병원에 보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좋은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아무쪼록 우리나라 치과계의 건강보험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